돔 중에 최고라 하여 참진자를 붙여 참돔이, 진도미어라고도 불린 참돔. 수려한 색채, 현란한 생김새, 그리고 맛까지 갖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수명이 길어 예부터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비는 회가변에는 반드시 올려야 했고, 일부 일처를 유지하는 어류라 결혼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머리 부분의 맛이 유달리 좋아 어두육미라는 한자 성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어류로 손꼽히며 동아시아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참돔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어목 도미과의 참돔은 광택이 있는 다몽색의 눈부신 몸체, 코발트빛의 반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붉은 돔류와 마찬가지로 12개의 가시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의 끝단에 검은색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다른 유사한 돔 종류와 구분되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 연안과 일본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 20m 전후에서 200m까지 넓은 해역층의 생활구역을 가지고 있는 참돔은 치어일 때는 얕은 바다의 모래밭이나 안반지대, 해조군락에서 생활하다가 2, 3년생이 되면 얕은 바다를 떠나 수심 30m에서 200m의 암초지대나 모래와 자갈이 섞인 장소에서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 생활을 합니다. 주 산란기는 4월에서 6월로 산란기가 되면 깊은 곳에서 얕은 연안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3, 4년생이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안 수온에서 성숙 산란이 가능하지만 수온이 다소 낮은 지역에서는 4년생이라도 미성숙한 개체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어류 양식 붐이 일어나면서 초창기 해상 가두리에서 대표적으로 참돔을 양식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주로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양식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양식 생산량이 어선에서 잡는 양보다 많아 주로 양식산이 유통되는 품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16년 참돔의 양식 생산량은 약 5,300톤, 생산 금액은 약 5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참돔 양식은 어미의 조기 성숙을 통하여 2월에서 4월 종묘 생산을 거쳐 5월 하순에서 6월경에 연안의 가두리 양식 시설에 치어를 입식하고 만으로 2년이 지난 겨울철부터 출하를 시작하여 3년이 지나는 해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성공적인 종묘 생산을 위해서는 건강한 수정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3, 4년생 이상으로 전장 35cm, 무게 1kg 이상의 건강한 어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묘 생산에 사용할 참돔 어미는 해상 가두리에서 사육하다가 수정을 계획하고 있는 날짜로부터 한 달 전에 실내 산란용 수조로 옮겨 놓아야 하는데요. 보통 암컷 한 마리를 두세 마리의 수컷이 따라다니면서 산란이 이루어지므로 수컷을 더 많이 수용해야 좋은 수정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란기 이외에는 암수 구별이 어렵지만 산란기가 되면 체 표면에 혼인색이 나타나는데요. 수컷의 경우 머리 부분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검게 변하고 암컷의 경우에는 배 쪽이 검게 변하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배를 살짝 눌러 정액이 나오면 수컷입니다. 산란 유도용 수조는 원형의 콘크리트 재질의 수조가 좋은데요. 30톤일 때는 사육수 톤당 1.5에서 3마리, 즉 45마리에서 90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차광막을 쳐주도록 합니다. 어미를 수조에 수용할 때 먹이는 주로 신선한 생사료나 어미용 배합사료를 오전에 한 번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숙된 어미에게서 혼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먹이 생물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직접 배양하지 않고 구매해서 자가 배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티펄을 배양할 때는 클로렐라와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공급해 배양하는데 이때 식물성 플랑크톤의 경우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로티퍼의 영양 강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메가3와 같은 해산어류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영양 강화제로 로티퍼의 영양을 강화해 23일에서 30일 동안 먹이 공급을 해줍니다. 참돔은 어미의 복부를 압박해 알을 받는 인공체란법보다 수조 속에 참돔을 수용해 자연적으로 산란시키는 자연산란법을 실시합니다. 어미의 성숙과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수온과 광주기입니다. 보통 수온 17도씨에서 21도씨 범위에서 대부분 산란할 수 있는데요. 일조 시간을 자연 상태보다 길게 하여 성숙 및 산란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산란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온 상승법이 유효한데요. 산란이 가까워진 어미의 사육 수온을 갑자기 2도씨에서 3도씨 상승시키면 쉽게 산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돔은 한 마리의 암컷이 산란 기간 동안 여러 번 산란을 해 다량의 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산란 유도 수조에서 자연 산란한 수정란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정란은 직경 0.8mm 정도의 유구를 하나 가지고 있는 부성란으로 수면에 뜨는데요. 죽은 알이나 수정이 되지 않는 알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수의 상층부 해수를 가는 망으로 받아서 죽어서 가라앉는 알이나 섞여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여 알을 수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수정란은 중량이나 용량으로 계수하여 숫자를 파악하고 종묘 생산수조나 부화 네트에 넣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부화는 수온 17도씨 내외, 비중 1.0230 이상의 환경이 적당하며 이 경우 부화까지는 약 40시간에서 60시간이 걸립니다. 부화된 자원은 보통 50톤에서 100톤의 콘크리트 원형 수조에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의 수용 밀도는 사육수 1톤에 1만에서 2만 개체가 되도록 해줍니다. 부화 후 약 2일에서 3일간은 부화 자어에 부착된 난황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난황 흡수가 완료되고 항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펄을 먹이로 줘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더 큰 동물성 플랑크톤인 알테미아를 부화시켜 먹이면서 이후에 배합사료를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참돔 종묘 생산 기간 중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부화 후 3일에서 5일경, 지느러미가 형성되는 10일에서 15일경, 치어기로 이행하는 20일에서 25일경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사육수의 관리 불량, 초기 먹이생물 영양 부족, 사료 부침 미흡 및 영양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 종묘 생산을 실시하는 경우 종묘 생산 시설 규모에 따라 전장 3cm 이상부터 가두리에 입식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가두리의 자연 수온을 고려하여 입식 시기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육상수조나 축제식 종묘 생산장에서 생산된 종묘를 구매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에서 7cm 이상의 종묘가 거래되므로 종묘 가격과 어장의 자연 수온을 고려하여 해상 가두리에 입식하는데요. 수온 상승기에 성장이 잘 되므로 6월 이전에 입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돔 양성을 위한 가두리 설치 해역은
시설물이 안전한 기준에서 해수의 유동과 흐름이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요. 수온 10도씨 이하에서는 거의 먹이를 먹지 않아 성장이 멈추고 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온이 12도씨에서 28도씨 되는 곳이 좋습니다. 가두리 시설은 목재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직경 50mm의 아연도금 철파이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망 깊이는 5에서 8m 정도로 해주고 어체의 크기 및 가두리의 크기, 수심, 종류 등에 따라 망목의 크기도 달리해줍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시설 주변에 바닷새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두리 위에 덮개망을 씌워주도록 합니다. 참돔은 성장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적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을 담고 있는 면적에 따른 수용 비율은 어장 환경 조건과 가두리 그물에 미치는 조류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많은 해역은 70%, 보통 80%로 예상하여 참돔 크기별 적정 사육 마리수를 수용해 사육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식 시 밀도는 어장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장 3에서 5cm의 경우 7×7m 가두리에 10만 마리까지 입식이 가능하며 전장 6에서 8cm 참돔은 5만 마리까지 입식하여 양성할 수 있습니다. 양성 시기의 사료는 배합 사료, 즉 EP 사료를 전량 사용하거나 멸치, 까나리, 고등어 등의 선어나 냉동어를 분말 배합 사료와 혼합해 펠렛 형태로 만든 MP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산자원 감소, 식품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점차 EP 사료를 공급하는 양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돔은 먹이를 조금씩 먹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좋고 바닥에 떨어진 먹이는 먹지 않으므로 먹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양성 중 크기 차이가 날 경우 먹이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선별해 주도록 합니다. 참돔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의 어류도 그렇지만 불해를 형성하는 시기에 이 유막 제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먹이 붙임 이런 쪽이 중요한데 그 유막 제거를 안 해줌으로써 이 척추가 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철저하게 유막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참돔을 횟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0g까지 성장해야 하는데요. 7월경 가두리에 입식해 성어로 출하하기까지 2년 이상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참돔은 튼실한 살집과 더불어 외형적인 색택이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데요. 양식산의 경우 사료만 먹어서 붉은 빛깔을 만들어내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좁은 곳에 갇혀 지나치게 많은 햇빛을 받아서 멜라닌 색소포가 확정되어 몸 빛깔이 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출하 약 1개월 전부터 붉은색을 내는 아스타잔틴 성분이 들어있는 새우 껍질이나 제품을 구입해 적절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두리에 차광막을 설치해 빛을 적절히 차단하여 흑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돔류 중 가장 성장이 빨라 양식에 유리한 어종으로 고가로 거래되는 참돔. 2016년 기준 전체 양식 생산 금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넙치, 조피볼락 다음으로 많은 554억 원을 기록하며 참돔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검역 합의가 이루어져 활화 상태로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지며 참돔 유통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는데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수입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어 운송 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방법으로 소독하고 원산지와 생산시설 정보, 수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을 넘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참돔.
과거에도 미래에도 여전한 인기를 이어갈 식탁 위의 베스트셀러. 참돔 양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